자, 먼저 경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기초적인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자, 먼저 폴리티아 혹은 폴리테이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경찰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테이아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 말로 정체 또는 국체를 의미합니다. 즉 국가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처음에 나온 것은 플라톤의 저서 국가가 있습니다. 뭐 국가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원어가 보면 폴리테이아입니다. 폴리테이아. 그래서 이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이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서 지금 많이 유래가 되고 있는데, 이 폴리테이아는 두 가지의 어원을 낳습니다. 하나는 폴리틱스입니다. 하나는 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틱스라고 했을 때 정치인데, 폴리틱스 사이언스라고 하면 정치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스 사이언스라고 했을 때는 경찰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 정치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경찰학이다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 이제 이 플라톤의 저서인 국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낳고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데아라고 해가지고 이상적인 어떤 국가의 모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좋은 정치를 통한 이상적인 플라테이아를 주장을 합니다. 국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이 얘기했던 이런 이상적인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은 군주가 다스리는 군주국도 있고 과두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혼합정도 있고 등등의 변수가 많다는 거죠. 그 스승이 얘기했던 그런 이상적인 국가는 현실 세계하고 다르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최선을 다하는 폴리테이아 국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적인 정치를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이 폴리테이아, 즉 국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정체, 국체, 국가가 아닌 헌법을 의미한다. 왜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즉 우리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것이 헌법이죠. 즉 절충의 산물인 거죠. 그래서 국가 체제에 대한 헌법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뭐 혼합정, 믹스드 레짐 뭐 이걸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폴리테이아라는 얘기는 결국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즉 현실적인 개념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폴리테는 라틴어로, 즉 로마죠, 로마. 라틴어로 폴리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폴리티아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폴리테이아와 폴리티아는 같은 의미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럽의 주요 역사입니다. 유럽은 고대 로마 제국, 유럽 중세, 그죠? 중세, 근세, 근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이다 했을 때 BC 27년부터 해가지고 AD 476년입니다. 즉 게르만 용병 오도 아켈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때까지를 우리가 로마 제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중세다 했을 때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죠? 이 사람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이 카톨릭을 공인을 합니다. 그죠? 즉 예수님을 최초로 인정을 하고 국가의 종교로 삼습니다. 즉 국교로 삼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1453년, 그죠? 그래서 313년부터 1453년까지를 일반적으로 유럽의 중세, 미들레이지 혹은 다크에이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십자군 전쟁이 발생합니다. 1095년부터 해가지고 1291년, 그죠? 그래서 196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른바 200년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자, 뭐 이런 거죠. 오스만 투르크가 그 지배하고 있던, 그죠?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뭐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세라고 합니다. 얼리 마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 종교개혁의 시대,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피렌체, 그죠? 뭐 베네치아, 뭐 이런 데서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로마 제국 1453년에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 가지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 또 아니면 학자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대거 이른바 서로마 제국,
그죠? 즉 로마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엄청난 학자들이 가져온 문명, 그죠? 그리고 지식 이걸 통해 가지고 르네상스가 아니고 르네상스죠. 르는 이제 리라는 뜻이고 다시라는 뜻이고 네상스가 부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 이제 대항해 시대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조선 건국이 1392년, 임진왜란이 1592년. 그래서 조선 건국 후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5개로 이루어진 반박문을 교회 문에다가 붙임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종교개혁의 발생하고 그래서 가톨릭과 이른바 개신교의 이제 분화, 즉 신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대다라고 했을 때 레이트 마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대. 그 영국의 산업혁명, 그죠? 1760년, 1820년,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산업혁명의 시작은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아는 사람이 이제 와트의 전기기관의 발명이다. 근데 와트보다 이제 훨씬 앞서 전기기관이 초보적인 형태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1760년부터 해가지고 한 1820년까지, 그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 미국 독립선언, 그죠? 1776년, 그죠? 그다음 프랑스 혁명 1789년. 그래서 이런 것이 근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대에 일어난 사건이다. 주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보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는 이제 뭐 경찰국가 시대 혹은 법치국가 시대라고 해서 독일의 얘기인데 독일의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제정된 것이 1794년입니다. 즉 여러 가지 계몽주의라든지 자연법 사상이라든지 또 사회계약서 이런 것 등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독일도 어떤 민주적인 국가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웃 나라인 프랑스에서 혁명이 발발해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고 있는 거죠. 왕을 죽이고. 그래서 독일도 왕을 죽이지는 못하고 입헌 군주제로 이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뭐 경찰 국가처럼 막 그 경찰이 만능의 시대를 갖다가 열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국민들이 용인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법치 국가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1794년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뭐 이런 것들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